예, 안녕하세요. 윤봉희라고 합니다. 설명회 한 두 차례, 세 차례 정도 다른 학원에서도 진행했는데, 공통적으로 제가 말씀해 드리는 거는 요새 입시 과정이 바뀌었죠. 바뀌어가지고 가정 어머니께서 걱정하시는 게 우리 아이가 이 바뀐 교육 과정에 영향을 받을 것인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먼저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좀 다른 설명이랑 좀 다르게 좀 몇 가지 내용들만 더 추가해 드렸습니다. 이거 설명해 드려도 계속 질문이 계속 들어오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본론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게 지금 현재 저희 아이들이 배워야 될 1학년 때 통합과학 단원 구성이에요. 그래서 요 과정 돼 있다. 뭐 어머님들께 요 단원 이름을 외우라는 건 아닙니다. 대략 틀을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뭐 물질의 규칙성 다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고, 각 단원별로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이런 것들이 비율적으로 좀 다르게 좀 배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단원별로 뭐 통합각이라 그래가지고 골고루 뭐 물화생기 비율이 동일하게 들어가는 건 절대 아니고요. 이 비율들이 어느 파트는 물리가 많이 쏠려 있고, 어느 파트는 화학이 많이 쏠려 있고, 어느 파트는 생물이 많이 쏠려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불균등한 약간 체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파트가 현재 배우는 통합각이에요. 저희 아이들이 배워야 될 구성이고, 자, 입시과정 개편안입니다. 이게 이제 저희 아이들은 솔직히 상관은 없죠. 솔직히 말해서 우리 아이들은 재수 없이 곧바로 대학교를 갈 거니까. 근데 이제 깐이 조금, 예, 맛 조금 약간의 여지를 줬다라면은 많이 바뀌었냐? 요번 주 걱정하실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그러지는 않을 거지만 만약에 미끄러졌을 때 아니면 또는 계획이 바뀌었을 때 영향을 받을 거냐? 제가 볼 때는 영향 안 받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일부러 이 파트를 소개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물질의 규칙성, 제목, 단어 다 똑같고요. 그 다음에 3단원, 4단원, 5단원 다 똑같아요. 이 파트가 주로 이제 변별력을 가리게 되는 파트고, 바뀐 부분은 뭐냐면은 맨 앞에 1단원하고 맨 끝에 6단원 요게 두 개가 추가가 된 거예요. 추가된 내용 전혀 새로운 내용 아닌가? 라고 보면은 거의 선행적으로 필요가 없는, 안 해도 돼요. 예, 그 정도의 어떤 내용적인 부분만 살짝 추가한 거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서 교육청이라든가 교육 어떤 관청에서도 충분히 고려를 했을 겁니다. 분명 저희 아이들이 과도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입시 과정이 180도가 달라지는 과정에서 교과서마저 180도로 바뀌어버리면 이건 저희 답 없거든요 지금. 근데 다행히도 제가 볼 때는 90% 아니 95% 이상 내용적으로는 거의 지장이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파트가 돼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현재 이제 이게 제일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선생님 우리 애가 결국 포지티브예요 네거티브예요? 이걸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단점이 많아요. 어쩔 수 없어요. 저희 아이들이 가장 안 좋은 세대죠. 저희 나라 교육과정 입장에서 보자면 지금 저희 아이들은 재수를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세대고, 교육과정, 입시과정, 교과서마저도 싹 다 바뀌는 세대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안 좋은 세대는 맞긴 맞아요. 자, 그나마 이제 장점으로 얻을 수 있는 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큰 장점으로 보긴 봐요. 장점이 뭐냐면은 일단 저희 아이들은 현재와 교육과정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2, 3학년 때 물리원, 생원, 화원, 지원 제대로 배워요. 저희 아이들은. 그 배우는 내용 자체를 가지고 어찌가 됐거나 수능까지 봐야 되고 대학교를 들어갈 아이들인데, 지금 현재 배우게 되는 통합과 구성 전혀 새로운 교과 과정이 아니라 물화생지에 나왔던 내용들에서 단어 조금 빼다가 만든 게 통합과학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배우게 되는 물화생지 1, 2 과목에서 들어가는 모든 내용들이 통합과학에 일부 들어갔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어떤 저희 아들이 2학년 3학년 때 공부를 했을 때 지금 현재 예비 중3이죠. 그 아이들에 비해서는 월등히 난이도 높은 수업을 배우고 그만큼 준비도 제대로 할 겁니다. 물론 그 아이들이 재수 뭐 1년을 대비해서 더 준비를 하지는 않겠지만 요 과정이 일단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저희 아이들은 경쟁적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좀 더 월등할 수 있는 난이도를 성취도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게 될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요 장점은 저희 아이들끼리의 어떤 경쟁을 말하는 게 아니라 1년을 재수했을 때 그 아이들과 저희 아이들의 어떤 비교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장점이고 단점은 좀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부담 어마어마할 겁니다. 예.
일단 교육과정 바뀌는 과정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는 없는 교육과정이에요, 이게. 그래서 요건 좀 부담으로 많이 작용하게 되는 세대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가장 우리나라 입시 과정이 뭐 저도 뭐 사교육에 뭐 종사를 하지만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은 지금 대학교 들어가는 아이들이 만약에 100명이라고 쳐보죠. 그 중에 재수생이 몇 명 정도로 차지할 것 같습니까? 대략 적어도 30명에서 40명 정도라 퍼센트를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과연 수능을 못 봐서 재수를 하느냐? 아니에요. 의대 가려고 해요. 스카이 가려고 하고. 그런 상위권들이 다시 재수를 하죠. 재수한 애들은 거기서 끝나면 뭔지 모르겠지만 대학교를 들어간 아이들 학생들 여름방학 때 수능 공부 다시 합니다.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예, 반수라고도 하죠. 우리가 흔히 말해서. 그런 아이들까지 비율적으로 보자면은 저희 아이들은 일단 도망갈 틈은 뒤에는 절벽이 있는데 앞에서 이제 오는 거죠. 분들이. 그래서 그 아이들 현재 그 선배들과 같이 경쟁을 해야 되는. 그리고 이 아이들이 과연 못하느냐? 아니죠. 훨씬 더 잘해요. 더 많이 준비를 해왔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솔직히 말하면 조금 단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문제라면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아이들은 어쨌든 뭐 새로운 교육과정 불허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지금 현재 교육과정이 빨리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내신 경쟁은 지금 상당히 치열합니다. 솔직히. 예, 1등급이 전체 3%에서 4%잖아요. 그러니까 100명이라면 그중에 3등 안에 전교 3등 안에 들어야지 1등급 컷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애들은 10%만 하면 들면 돼요. 그럼 일단 명목상은 1등급이 돼요. 물론 상대평가가 안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가 뭐 불허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희 아이들은 내신 경쟁 치열합니다. 엄청나게 치열해요. 통과요. 요번에 단대보고 제가 맡고 있는 학교마더라도 1등급 전체 100점이 1등급 컷이었고요. 전교생 17명이었어요. 1등급 컷은 그 안에서 모두 끝나버렸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저희 아이들이 내년부터 예, 겪게 될 문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내신 경쟁에서 상당히 치열한 그런 과정을 불가피하게 거쳐야 되는 세대다. 이게 좀 단점이라면 단점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래서 철저하게 좀 대비를 해줘야 되겠죠. 결론은 뭐냐 이거죠. 어차피 그럴 리는 없겠지만 우리 아이가 만약에 1년 정도를 좀 더 준비해서 더 좋은 대학교를 가려면 지금 현재 배우는 통합과 지금 현재 다른 학년들보다는 훨씬 더 집중도 있게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확실히. 어떻게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자, 그래서 이거부터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 어느 학교에 배정을 받았을 때 도대체 내년에 곧바로 이제 들어갈 통합학이 어떤 체제로 들어갈 건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크게 파트가 두 개예요. 단원 자체가 소개해드린 4개 파트를 선생님 한 분이서 쭉 1년 동안 가시는 이런 파트가 있고요.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물화생지를 다 구분을 하십니다. 심한 경우는 물리 선생님, 화학 선생님, 생물 선생님 한 분이 통합각이 1학년 때 총 일주일에 4번 들었거든요. 그걸 다 쪼개죠. 물화생 파트로. 그렇게 들어가신 학교가 많은 그런 한 파트가 되겠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문제점이 뭐냐면은 학교 선생님들의 TO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새 많이 나오는 파트는 선생님들은 2분 정도 1파트에서 너는 물리화학 맡아 나는 생물지구과학 맡을게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최대한 자기 전공대로 가르치시는 그런 학교들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파트가 되겠고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장단점이 있느냐 약간 호불호는 갈리긴 갈리는데 이렇게 물화생지를 구분해서 가는 학교 같은 경우는요 제대로 배워요. 예, 이런 파트들은 오히려 상당히 나중에 통과해서 제대로 배우는 파트에 대해서는 상당히 포지티브한 경우라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단점은 초반에 일단 아이들이 부담감이 좀 커요. 왜냐면은 어떤 파트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배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냥 자기 비전공 선생님이 배우는 그런 파트보다는 시험 범위 난이도가 확실히 높긴 높습니다.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 때 많이 좀 힘들어 할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야 돼? 어려워해야 돼? 라고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잖아요. 다 적응해줘, 아이들이. 이제 그래서 1학기 기말이라든가 2학기 넘어가면서부터는 오히려 물화생지를 구분해서 나간 학교가 부담감이 더 줄어요. 그래서 왜요? 얘도 어차피 통과만 하는 건데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1단원부터 쭉 들어가신 학교들이 왜 이렇게 들어갈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제일 큰 문제점이 뭐냐면은 학교 선생님 TO가 안 나오는 것 때문에 하는 게 행정적인 요인이고요. 두 번째 요인이 뭐냐면은 일주일 아까 4시간이 통합각이라 시간을 말씀드렸는데 3시간을 통과로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과탐
탐구 시간이 1시간짜리가 있어요. 그거를 통과에 편입시키면 총 5타임짜리가 되죠. 3타임짜리를 통과로 돌리고 2시간이 딱 남거든요. 이 2타임 정도라면 어떤 게 가능하냐. 아이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물화생지 생물 일주일에 2타임, 물리 2타임, 화학 2타임이에요. 딱 맞아 떨어져요. 1학년 때 물화생지를 한 과목 돌려버립니다. 대부분 여기에 해당하는 학교들이. 영동고 통과 더불어 생명과학원 병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대부고도 물리원 병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진선역으로 화학원 병행하고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아이들은 결국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렇게 되는 학교들은 대부분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게 되면은 물화생지 중에 2과목에서 3과목만 선택해서 따로 배워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은 물화생지 중에 한 과목에서 2과목은 안 하는 거죠, 아예. 근데 이런 학교들은 고등학교 때 들어가게 되면서 4과목을 모두 다 공부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이수하는 과목에 대해서는 차이가 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장단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1학년 때 원가정을 하니까 유리한 거 아니야? 아니요. 이게 처음에는 그러니까 1학기 중간고사 때는 오히려 얘보다는 좀 더 부담은 적어요. 처음에 초반에서 내용도 많이 어렵진 않고.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너무 어려워합니다, 아이들이. 원은 원이거든요. 이거 아이들 1학년 과목 아니고요. 2학년 과목 아니고요. 이거 수능 봐서 들어갈 과목이에요, 이거. 이걸 1학년 때 배운다는 거예요. 난이도 쉽게 되느냐? 절대적으로 쉽게 안 됩니다. 영동고 생명과학 원만 보더라도요. 2학년 웬만한 딴 학교 문제랑 비교해 본다더라도 더 어려워요. 그걸 아이들이 1학년 때 하는 거죠.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지금 얘네 한글도 모르는 애들한테 이거를 그런 난이도로 들어가는지 저도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들어가 주십니다. 왜? 나는 생물 선생님, 생물 전공이니까. 예,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약간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좀 2학기 기말 2학기 들어가서는 나중에 아이들한테 부담이 이게 또 월등히 더 커져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좀 문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거를 장점으로 끌어갈 수는 없어요.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학교들, 물론 학교 제가 전부 다 쓰지는 못하지만 만약에 이 중에서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학교, 내가 생각하는 학교가 있다면은 대략적인 틀 먼저 보시면은 일단 아이한테 먼저 말씀이라도 해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통합과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는 통합과 좀 많이 집중을 해줘야 되겠죠. 물화생지 중요한 거 맞습니다. 저도 생명과학 원을 맡고 있지만 생명과학은 상당히 중요하죠. 선택비율 많지만. 근데 제가 볼 때는 생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통과에 대한 비율을 겨울방학 때는 확실히 늘려라. 왜냐하면 이 과정 자체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게 되는 뜨거운 감자다. 이거 괜히 내비뒀다가 못 먹는 경우도 생긴다. 그래서 통합과 집중적으로 해주셔야 되겠고, 자, 문제점 뭐냐? 통합과 내용이 적냐? 아니죠. 엄청나게 양이 많아요. 그 양만 간단히 보시자면은 미리 소개해드리자면 이건 통합각 단원별로 들어가 있는 물화생지 1, 2에 있는 단원명만 써준 거예요.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이거 파트를 아이들이 1년 동안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양이 이게 적은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합니다. 깊이만 얕게 배울 뿐이지 양적 관계는 거의 물화생지 과목 2과목, 3과목 더한 양과 거의 맞먹어요. 그래서 양이 엄청나게 많은 상태가 되고, 그래서 시험범위 난이도는 쉽게 나올 거 아닙니까 하시는데 지금 통합과 거의 마지노선, 거의 지금 7년차, 6년차거든요. 그래서 난이도는 지금 올라갈 대로 올라가요. 지금 현재 나오는 아이들한테 좀 아까 물리 선생님 설명해 주셨는데 역학 파트 1학기 기말고사 때 변별력 파트거든요. 물리 선생님 아까 얘기 들으면서 저도 공감 많이 갔습니다. 역학 파트 잘 해주셔야 되는 거 맞아요. 난이도요. 물리 원 수준으로 내는 학교 많습니다. 설수령 문제로서도. 화학 파트요. 2학기 올라가면 화학 파트가 주된 파트가 되긴 돼요. 이 파트에서 지금 난이도 화원 문제 내십니다. 화원 문제요. 정말로 거짓말 안 드리고 지금 현재 난이도가 그렇게까지 올라갔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포인트,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포인트는 지금 물리원 선행하는 학생도 있고 생물원 선행하는 학생도 있고 화원도 선행할 수 있으면은 지금 내년에 당장 배워야 될 통합과학에서 도대체 내가 지금 배우는 파트가 어느 파트에 같이 연계가 되는지 이거 알고 목적을 가지고 해야 돼요. 지금 상원하고 물리원하고 화원하는 거 2학년 때까지 가져가서 그걸 수능으로 성공적으로 하겠다. 아니요. 내년부터 아이들 이제 어려움에 맞부딪히게 될 거고요. 그 부분을 어떻게 이용할 건지를 먼저 생각을 해줘야 돼요. 선행은
제가 볼 때 1년에서 1년 넘어가는 선행은 의미 없어요. 정말 의미 없습니다. 그 아까 물리 선생님이 나쁘다는 거 아닌데, 물리를 만약에 제대로 통합과 애들 내신을 맡고 있지만 아이들이 통합과 뭐 물화생지 내신 중학교 때 엄청나게 선행 듣고 와요. 이 파트 들어가잖아요. 너 물리 선행 다 했답니다. 만일력 공식이 뭐야? 몰라요. 그리고 선생님 걔 되물어봐. 요새 좀 약간 MZ세대라서 몰라도 선생님 그럼 만일력이 뭔데요? 그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말문이 막혀요. 왜? 이거는 당연한 거니까. 질량끼리 잡아당기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그럼 저도 물어보죠. 네 이름이 뭐야? 김철수인데요. 너 왜 김철수야? 라고 물어봅니다. 그 집에 가서 일러요. 엄마, 과학 선생님이 만일력을 몰라.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형태가 이런 형태. 이게 아이들이 선행을 하긴 했지만 이 과정이 도대체 어느 과정에서 연계가 되고 어느 정도 비율로 들어가고 내가 어떻게 이용해 먹을 건지 그걸 좀 생각을 하고 선행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파트가 결여가 되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앉아있는 거예요. 무작정 문제만 풀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내가 도움이 될 건지. 그래서 통과해서 이런 파트 한번 가져가셨다가 집에 가서 너 지금 진도 뭐 배우고 있어? 물리원 선행? 역학 배우고 있는데 너 1학기 이거 기말고사 때 이거 모르면 성적 나가리야. 이거 잘해놔야 돼. 이렇게. 지금 나 화학 뭐 배우고 있어? 나 지금 이온결합, 고온결합 배우고 있는데. 야, 너 들어가자마자 1학기 중간고사 시험범이야. 미치도록 해야 돼. 약간 요렇게로도 어민들 아버님께서 가르쳐 주란 말이 아니라 언급을 해주라는 거죠. 목적을 심어주란 말입니다. 아이들한테. 선행하는 목적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조금 준비를 해왔고요. 그 다음에 이 파트는 제가 그 설명문에다가 다 붙여드렸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내용이 좀 많으니까, 그래서 이 내용이 많아서 겨울방학 때는 통합학 같은 파트는 전부 다 못 봐요.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각 단원별로 변별력 있는 파트를 중심으로 통합학이 진행이 될 겁니다. 이 파트만 하더라도 부담감 엄청나게 많이 줄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리고 이 파트들이 대부분 시험범위에서 변별력을 가리기 때문에 이 파트만 하더라도 큰 두려움 없앨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요약드리면은 요거죠. 현재 요것만 딱 가져가셨다가 집에 가서 이제 집에 가셔서 아이들이 이제 뭐 배우고 있는지만 파트만 확인하셔가지고 너 뭐 배우고 있어? 물리? 역학이야? 전기 파트야? 너 통합각이 들어가 이거. 이렇게. 뭐 파동이 들어가? 조금은 그건 조금 덜하긴 덜하니까 약간 기본 내용이라도 알아놔. 이렇게 좀 약간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명과학 파트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 맞아요. 유전 파트가 안 들어가요. 유전 파트가 안 들어가고 생태계 파트와 물질 대사 이런 파트니까 이런 파트 들어가시면은 말씀해 주시면은 예, 좋아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하나 말씀드릴 건 지구과학 파트가 통과해서 좀 세요. 제가 생원을 맡고 있지만 지학 파트가 조금 무시할 만한 파트는 아니다. 요거 조금 고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성적 분포입니다. 요거는 일부러 제가 설명의 시간마다 말씀을 해드리는 건데, 들으셨던 분은 또 저에게 또 하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안 들으셨던 분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 얘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제가 맡고 있는 단대부고란학교의 2021학년도 재작년 성적 분포고요. 이게 작년 겁니다. 별 차이 없는 것처럼 보이시죠? 애들 잘했네? 성적 잘 나왔네? 그게 보시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걸 보셔야 돼요. 1학기 중간고사 100점의 비율. 그리고 이게 지금 작년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재작년 거. 뛰어나게 눈에 보이셔야 돼요. 이때 작년에 중간고사 보고 야 성적 선생이 문자로 보내! 그러면 애들이 이제 쪼쪼쪼 보내요. 그때 가채점만 하더라도 100점 비율 25명이었어요. 거짓말 안 하고 가채점 애들이 그날 채점한 결과. 그리고 막상 성적표 꼬리표 나오니까 2명이 100점인 거예요. 이게 전교사 전체였었어요. 그 나머지들은 뭐냐? 도대체 거짓말로 나한테 성적을 보냈냐? 그게 아니라 서술형에서 점수 다 깎아버린 거예요. 이 점수차가 지금 97점 이상이라도 되어 있는 게 제가 가늠할 수가 없어서 이게 0.5점, 1점 차이거든요. 이 점수 차이가. 그러니까 차이가 없는 거예요. 요 내용까지 아이들은 똑같은 아이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단어로 선택을 어떻게 했느냐? 선생님이 자기장을 밀어낸다? 동그라미. 자석을 밀어낸다? X. 문장이 똑같이 썼는데 누구나 아 쓰고 아어 안 쓰는 것 때문에 누구는 부분 점수를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 기준이 없어요. 정말 애매모호합니다. 그렇게 작년부터 해가지고 서술형 파트가 웬만한 학교에서는 엄청나게 강조가 됐어요. 그럼
현재 서술형 파트 조금 약간 약화된 학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학교들이 대부분 공통적인 특성이 영동구 같은 케이스. 왜? 원가정이 같이 묶여서 들어가니까. 약간 통과에 대한 변별력 좀 낮춘 거죠. 어차피 생명과학에서 변별력은 100%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통과만 들어간 학교는 정말 쓰는 연습, 서술형 연습 충분히 정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소개해 드릴 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연습을 해줘야 돼요. 시험 문제 요 방학 동안에 특강 들을 때도 그냥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그냥 문제도 이거 학교 아이들이 실제로 나오게 되는 기출 문제 갖다 풀어야 돼요. 어디 가서 뭐 완자, 어디 비상은 새가 하는 거고요. 그거 맥상 풀어봤자 아이들한테 도움 안 됩니다. 이게 실제로 내신 나왔을 때 여기에서 이제 변형이 되면 이렇게 나온다. 이거 한 번씩 다 써봐야 되고 여기서 틀린 표현이 뭐고 맞는 표현이 뭐고 어떻게 단어가 바뀌었는지 이런 식으로 실제로 아이들한테 공부를 시켜야 돼요. 이게 실전이니까. 아, 요런 개념정의 따로 한 다음에 조금 더 발전돼서 조금 더 진도가 더 나가고 그럼 5년 걸려요, 그거. 우리는 그럴 시간이 없는 세대라고요. 그냥 들어가야 돼요. 그냥 다이렉트로. 어려워요? 어쩔 수 없어요. 부딪혀야 돼서 이겨내야 됩니다. 그거. 그래서 이런 좀 훈련을 겨울방학 때부터 그러니까 실전적으로 그냥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게 또 맞아요. 또 성적 결과 보게 되면. 자, 이것도 어머니께서 많이 여쭤보신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럼 뭐 해야 되나요? 여쭤보시는데 선생님 그럼 지금 물리, 생물, 화학하고 있는 거 끊을래요? 끊고 통과 들어갈래요? 아니 그러시지 마세요. 절대 그건 좋은 방법 아니고요. 지금 하고 있는 거 끝까지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걸 바탕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통과해서 선행적으로 도움되는 파트를 이제 뽑아서 겨울방학 때 통과를 좀 집중적으로 좀 들어가셔라.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황 저한테도 많이 들으면 좋죠. 근데 그건 조금 사기치는 거고요. 제가 제 아이라면 저도 제 딸내미가 지금 현행 바뀐 교육과정에 입시자 과정에 들어가요. 그래서 어저께도 저희 와이프한테 설명을 하고 왔습니다. 도저히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설명하고 왔는데 어쨌든 간에 통합과학에 대해서는 비율적으로 이거를 7대 3으로 조금 비율적으로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통합에 대해서 겨울방학 좀 집중을 좀 하는 게 프로 효과가 더 좋을 거라고 저는 100%제 이름 걸고 확신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비율 부탁드리고 이거를 좀 효율적으로 시간을 관리해 주세요. 그 겨울방학 때 아이들은 2월달까지 가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1월달에 웬만하면 요 안에서 좀 끝내는 걸 좀 추천드리고 그럼 2월달 남잖아요. 아 이때 물화생지 하나요? 아니요. 이때는 1학기 중간고사 들어갈 것만 집중적으로 해야 됩니다. 정말로. 아이들이 제일 적응 못하는 시기가 이때예요. 이때 그래서 그냥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올 건지 저한테 이때 특강 듣고 저기 성적표 나오거든요. 우리 아이 중학교 때 맨날 90점 맞고 95점 맞고 100점 맞았는데 막상 이때 평가 점수 나오면요 20점 15점 우리 아이 점수가 맞아요? 예 맞습니다 어머니 맞아요 이 점수가.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시험 문제를 이렇게 내버리니까. 그리고 이게 나중에 정말 이렇게 나오네 라고 할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1학년 또 올라가서 배울 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짜 실전적으로 조금 한번 당해보는 거죠. 이렇게 나와? 네 그렇게 나온다고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때 좀 실전적으로 1학기 중간고사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학교가 다 다를 텐데요. 달라도 웬만한 학교들은 70% 정도는 중간고사 시험 보면 거의 70%가 다 겹쳐요. 1학기 중간고사만큼은. 그래서 이때 가장 기회이고 가장 선행을 정말 효율 100% 끌어낼 수 있는 기간이 이 기간이다. 그래서 이거 좀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은 강좌입니다. 이거는 뭐 고등학교 나중에 2학년 올라갈 강좌니까 이거 그냥 내용 보실 건 없다고 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2학년 때부터는 내신에 집중하자. 내신 없는 수능은 없다. 이때 나중에 고등학교 이제 2학년 때 여름방학 끝나고 분명히 아이들이 어머님 식탁자리에서 아이들이 말할 거예요. 엄마! 나 이제 정시로 해야 되겠어. 정시가 갑이라는데 이제 수시는 나는 글러먹은 것 같아.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애들 치고 제가 수능 잘 본 애들이 이제까지 본 적이 없어요. 대충 10년 넘게 있으면서 정말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엄마 나 좀 쉬면 안 될까?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절대 현혹되지 마시고 정말 아이들 그때 핑계하면서 막 이것저것 사례 들어가면서 어마어마하게 어머니나 아버님은 이제 설득을 시킬 거예요.
그 되게 안쓰러워요. 또 아이들 표정도 막 힘들어 죽으려고 다크서클이 무릎까지 내려온 표정으로 얘기합니다. 힘들었구나. 이제 이러고 이제 넘어가신 경우도 많은데 안 돼요. 웃기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이거 저희 내신 대비 못하면 수능도 망합니다. 그래서 꼭 끌고 제대로 가셔야지 내신 대비가 없는 수능은 절대 없다라는 거, 이 부분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생명과학원 같은 경우는 예 맞아요. 통합과학에는 비율적으로 적은 건 맞습니다. 예, 그건 맞아요. 맞고 대신에 문제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이들은 재수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저희 가야 되죠. 대학교. 그냥 현 세대로 현역으로 수능 과목으로 선택 과목 비율이 많죠. 집중도 있고 전문성 있는 파트 이걸 소개한다기보다는 저희 생명과학원을 밀어붙이는 건 이겁니다. 다다익선 그냥 많은 비율이 선택이 돼요. 이게 장점이 뭐냐? 저희 아들이 거기에 들어가진 않겠지만 일부 50% 애들이 저희 아들 밑에 바닥에 점수를 깔아줍니다. 전국적으로. 예. 저희 대치동 뭐 강남 애들만 생명과학원 보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파트도 있기 때문에 똑같은 배점을 받고서도 실제로 뭐 만약에 뭐 2개를 틀렸다. 표준 점수적으로 확실히 생명과학이 유리한 거는 누구도 부정 못해요. 그거는. 확실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가면 갈수록 선택 비율이 많아질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파트 생명과학 파트에서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요걸 먼저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뭐 시간상 간단하게 요거만 좀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명과학에서 왜 선택을 또 많이 하냐면은 전체 파트 중에 요 신경계 파트, 유전 파트, 요 파트만 하면은 생명과학의 80%는 해결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거는 2배, 3번 돌려도 정말 예 부족함 없는 파트입니다. 유전 파트만 5번 듣는 애들 봤어요. 특강마다. 정말. 그래서 그렇게 요거 파트만 잡아버리면은 상대적으로 공부할 범위가 생각보다 적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요 파트가 되고 유전 왜 이렇게 강조해 드리냐면은 신경계에서 문제가 대략 4문제 정도가 나오고요. 근육까지 포함해서 요 파트에서 기본이 7문제입니다. 기본이야. 기본이에요. 기본. 여기서 변별력 있는 문제 1문제 떨어지고요. 그래서 변별력 있는 문제 2문제입니다. 그럼 선생님 이거 3문제 맞추면 1등 만점이네요. 맞아요. 여기서 2개 틀리면은 대학교 못 가나요? 아니요. 만약에 유전 2개 변별력을 포기했다. 1등급입니다. 그래도 문제는 이거죠. 여기서 하나 틀리냐? 여기서 하나 틀리냐? 그 1, 2등급을 가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생명과학이 조금 적은 짧은 시간 대비 조금 성적 향상이 되게 크게 커요. 물론 나중에 1, 2등급에서 물론 거기서 종이 한 장 차이겠지만 그래서 그런 파트 때문에 선택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단점도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뭐 겨울방학 때 생명과학부터 이제 미리 준비하는 학생도 많을 텐데 개념은 되게 재밌어요. 뭐 소화 배우고 뭐 신경계 배우고 근육 배우고 막 내 몸이 이렇게 생겼구나. 공감 많이 가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시험 문제 유형은 뭐야? 라고 합니다. 뭐야? 나 이거 배운 적이 없는데 실제 아이들이 푸는 문제가 이런 문제들이죠. 이건 근육 수축 문제, 이건 신경계 문제, 요거는 유전 문제. 자, 그림은 그냥 생물 문제지만 골격은 제목만 딱 생물이고요. 이 문제는 생물 문제가 아니에요. 미지수 대입 문제지. 길이 관계 구하는 겁니다. 더하기 빼기 방정식 꾸며가지고 식 3개 세운 다음에 미지수 항목 A부터 C까지 구해서 써놔서 답 찾는 거예요. 이거 물리 선생님이 이거 도움 받을 겁니다. 속도, 시간, 거리, 개념 관계예요. 시공간의 개념이 필요해요. 내가 자극을 느끼는데 그걸 해줘야 되고 유전 문제요. 엄마 아빠가 정상인데 아이가 병이야. 병은 열성이야. 그렇게 배우면 좋죠. 혈액형 중에 막 엄마가 A형이고 B형이 아버지야. 밑에서 O형도 태어날 수 있어. 배우면 좋죠. 그런데 아이들이 실제로 유전 문제 풀어야 될 거는 수학의 확통 문제예요. 이게 어디 봐서 생물 문제입니까? 이렇게 생물을 누가 병원 가서 누가 이렇게 판단을 해요. 의사 선생님이 할아버지가 유전자가 한계였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현실과 동떨어진 문제들이 아이들이 실제로 풀어야 될 문제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좀 괴리감이 조금 약간 유전 파트가 좀 큰 경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위 등급에서 여기서 조금 정말 좀 치열할 겁니다. 그 부분이 조금 단점이라면 단점이죠. 선택하는 비율입니다. 제가 붙여놓은 뒤에 참고만 하시라고 붙여드렸고요. 역시나 생원하고 지원이 이거 전체 100%로 환산했을 때니까요. 비율적으로 보자면은 10명 중에 7명은 생원에서 지원을 같이 묶어서 들어갑니다. 예. 이렇게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 부분인데 시간상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때는 저도 뭐 통과도 하고
생원도 하겠지만 테스트는 저희는 맨날 봐요. 맨날 그날 보고 일 테스트한 결과에 대해서 못 보면 재시험 봐야 되고 그 성적에 대해서 어머님께 공유하면서 이 아이가 잘했냐 못했냐 그런 거 다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문제 유형도 많이는 안 보겠지만 대략 필수적인 문항 이것만큼은 가져가야 돼. 반복적으로 정말 중요한 유형으로 아이들한테 반복적으로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과제 테스트는 따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따로 집에서 충분히 연구하면서 이거는 교재 찾아봐도 되고 교과서 찾아봐도 되고 인터넷 찾아봐도 돼요. 일부러 찾아보게 하는 겁니다. 그게 공부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아이들 아마 집에서 어머님들 문제 풀 때 잘 보세요. 어떻게 아이들 문제 풀고 테스트 보나. 그냥 시험자나 학원에서 딸랑 준 거 책상에 올려놓고 그거 풀고 있어요. 찾아보지를 않아요, 아이들. 그게 가장 제가 볼 때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아이들한테 수업 만약에 진도 나가다가 수업 직보하다가 질문 들어오잖아요. 제대로 답 안 해줍니다. 교재 갖고 와. 교재부터 갖고 오기 시켜요. 페이지 펴줘요. 볼펜 가져와. 볼펜도 없어요, 애들. 빌립니다. 가져와서 줄 쳐. 다시 보고 다시 풀어. 이렇게 해야 그나마 그때 읽어와요, 아이들. 정말 아이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금 그냥 현 분위기, 현 세대 어떤 뭐 그런 약간 저기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제대로 찾아보고 하게 할 거고 이것도 물론 못 보면 남겨서 재시험 봐야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시험 문제는 실제로 학교 기출문제 그런 위주로 많이 꾸며놨고요. 뭐 처음 배웠다고 쉽게 내고 그런 건 아닙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성적 안 나올 수 있고요. 근데 그게 곧 뼈가 되고 살이 될 겁니다. 정말로. 그래서 여기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과제 관리는 조교 선생님께서 저기 꼼꼼하게 하시긴 하실 건데 애들 솔직히 다 못 해와요. 방학 때 얼마나 바쁜데요, 아이들. 저희 딸내미도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인데 너무 바빠요. 너무 바쁩니다. 와이프랑 그 문제 때문에 맨날 싸워요. 그래서 아무튼 숙제를 못 해요. 아이들 솔직히 지금 그래서 아이들이 숙제 일부라도 해오는 거에 대해서만 저게 체크할 거고 못해온 부분에서 계속 누적하듯이 그런 못해온 부분 2장 더 풀어와 3장 더 풀어와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고 만약에 그냥 못했을 때 그냥 넘어간다 그게 더 되게 문제점이 커요. 그게 습관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누적해서 좀 관리하는 식으로 들어가게 될 거고 클리닝은 100% 희망자에 의해서만 할 겁니다. 이걸 제가 강제로 깔아놓잖아요. 안 와요. 물론 올 수도 없는 스케줄이 될 거지만 아이들이 그래서 꼭 필요한 학생 미리 전화 주셔서 스케줄 잡아드리면요 시간대 가장 적당한 시간대 잡아서 클리닉 들어가게 될 겁니다. 문자 관리는 그날 우리 수업한 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다 매번 나가고요. 그날 배운 거 그날 문자 수업 끝난 거 그날 수업 끝나자마자 동시에 거의 나가요. 조교들이 딱 대기하고 있습니다. 성적 본 거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뭐 과제 뭐 결과 뭐 진도 뭐 성취도 이 학생은 또 재시험까지 봐야 되죠. 이런 것까지 다 이제 보내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습 동영상은 무한정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부분은요 언제든지 문자로 또는 학생도 괜찮아요. 문자로 요청해 주시면은 무한정 제공이 드립니다. 이 파트. 그렇다고 막 올해 2023년도 겨울에 들었는데 내년에 이제 2029년 가끔 그러면 계세요. 이렇게 옛날에 들었었는데 언제 들으셨냐면 한 2년 전에 들으신 분이 그때 강좌 공짜로 다 준다면서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드립니다. 그래도 공부하겠다는데 드리는데 너무 세월이 오래 지나면 파일 찾기가 어려워서 요거는 미리미리 쟁여두셔 그냥 의무적으로 달래세요. 달래신 다음에 동영상 파일 다운받으셔가지고 나중에 다시 봐도 정말 훌륭한 강좌 될 겁니다. 이렇게 관리하시면 되겠고 강좌별로 밴드도 운영하니까요. 또 여러 가지 세부 사항들 확인하시면서 학생들 관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 개요니까 좀 요거는 그냥 전체랑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서 하나만 그냥 제가 이거는 어머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데 제 수업 들을 때는 요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중간 조퇴. 중간에 물론 가족 행사가 있거나 아니면 질병사고가 있으면 집에 보내야죠. 보내는데 엄한 사유가 있어요. 뭐 방학 때는 아니겠지만 선생님 저 수행평가가 있어요. 선생님 저 수학학원에서 클리닉이 이 시간부터 있는데요. 여기 왜 왔어? 그럽니다. 진짜. 그래서 이거는 그 아이는 그냥 가면 그만이겠지만 남아있는 아이들한테 분위기적으로 엄청난 큰 피해요. 이거는 제 강좌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에티켓. 이게 한 명이 이 자리에서 만약에 어머니 두 분이서
됐어, 다 들었어, 갈래? 그러면요, 이 분위기가 어떻게 될 건지 대충 아실 겁니다. 그렇게 돼요, 상태가. 그래서 요거는 조금 제가 부탁드리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전체 과정인데, 뭐, 어차피 눈에 보셔도 눈에 들어오시지 않을 거예요. 핵심만 보시면은 총 생명과학은 일주일에 2번 하는 수업도 있고 일주일에 1번 하는 수업도 있고 교육과정 모두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차시는 신경계 파트를 포함한 동물생리 파트에서 집중적으로 들어가게 될 거고요. 아무튼 5차시는 절반 수업 시간이죠. 유전 파트에 쏟아붓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진행이 된다. 요것만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죠. 생명과학의 80%는 해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생명과학 유전 특강만 그래서 따로 들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중학교 때 한 번 더 들었던 아이들은 유전 파트만이라도 한 번 돌려도 크게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통합각이 중요한 건데 통합각에서도 마찬가지로 10차 시 과정으로 꾸며놨고요. 말씀드립니다. 절대 뭐 다른 선생님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통합각을 겨울방학 때 100% 완벽하게 다 끝낸다. 물론 끝낼 수 있어요. 한 30차시만 주면은. 10차시 가지고 전체 과정을 깔끔하게 끝내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저도 교과서 읽으라면 할 수 있어요. 제가 평상시 아이들한테 1학기 중간고사만 하더라도 나가는 자료만 거짓말 안 하고 아이들한테 A4지 500장짜리로 2권 정도 나가요. 이만큼이라고요. 두께만. 내신 자료만. 이거를 겨울방학 이거를 4번 할 자료를 이만큼의 두께를 가지고 10차시에다 끝낸다고요? 안 돼요. 차라리 핵심으로 가시라는 거죠. 각 파트에서 변별력 있는 파트만 딱딱 뽑아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것만 하더라도요, 아이들한테 어마어마한 도움이 될 거예요. 괜히 수박 겉핥기식으로 공부하지 말란 소리입니다. 그래서 요거 파트는 제가 정말 꼭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물론 다른 선생님도 뭐 가능한 분도 물론 지구상에 어딘가 계시겠지만 저 같으면은 그 수업 안 듣게 할 겁니다.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좀 핵심적으로 가는 수업으로 좀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아까 요 파트는 이제 2월 달에 개강할 1학기 중간고사 변별력 파트입니다. 학원마다 약간 시간은 달라요. 4차시짜리도 있고 5차시짜리도 있는데 뭐가 달라요 하시는 분들은 5차시가 되는 부분은 범위를 좀 더 넓힌다 보시면 돼요. 수업 과정이라든가 집중도라든가 난이도는 거의 똑같지만 5차시가 되는 과정은 아마 파트가 좀 더 추가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파트로 2월 달에 요거는 뭐 이 단어 외우지 마시고 2월 달에는 무조건 요 강좌 1학기 중간고사 실전 대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여하튼 제 자랑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교재는 따로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요거는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 대비라든가 이제 2학년 때 생원 들어가게 돼서도 충분히 고3 때까지 활용 가능한 교재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문자는 그냥 상담 넘어가 드리고 저희 다원학원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저희 통합각, 생명각, 유전 특강 따로 이렇게 3가지 강좌로 구성되어 있고 2월달 강좌는 아직 시간표가 좀 더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 파트는 나중에 다시 또 소개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시간표 보시면 알겠지만 동일한 강좌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 아이가 이때 못 왔는데 그럼 이때 오시면 돼요. 우리 아이가 이때 못 왔는데 이때 오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같은 시간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이들이 결석했을 때 동영상 강의로 메꾸지 마시라는 거. 제발. 아니 동영상 강의는 드려요. 그거 메꾸지 마시고 그 아이들을 잘 보세요. 동영상에 할 때 엄마 나 빠진 거 수업 들어야 돼. 그리고 그 몇 배속, 그 2배속으로 듣는 거 아십니까, 걔네들? 그 핸드폰으로 봐요. 글씨 안 보인다고요, 칠판 글씨가. 그리고 다 보고 나면요, 되게 뿌듯해요. 내가 수업 다 했어. 그리고 유튜브 예능으로 넘어갑니다. 쇼컷으로 넘어가요, 이제. 그래서 제 직강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왕 배우는 거 제대로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시간표 보셨다가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좀 말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